안녕하십니까. 경제신문 주요 기사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유진투자증권 김영재입니다. 오늘도 3개 기사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 22면입니다. 월간 코스피 지수 예상인데 크게 상승하기보다는 저점 지지 테스트 여부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서 현재 코스피가 PBR이 10여 년 전 금융위기 수준이기 때문에 큰 하락은 없다는 내용입니다. 현재와 같은 약세장에서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 4면입니다. 8월 무역 수지가 올해 1월 이후 최저를 기록했는데 수치는 역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투자에 참고할 만한 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이데일리 18면입니다. 내년 국제회사기구의 선박류 규제로 타랑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내용입니다. 그의 정유주 투자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점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 월간 코스피 전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9월에도 미중 무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쉽지 않은 한 달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기사는 주요 6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의 9월 증시 전망을 좀 다루고 있는데 밴드를 보게 되면 1850선을 하한으로 하고 있고요. 상단은 2080으로 하는 약 한 200포인트의 밴드를 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치는 사실 올해 초 대비해서 매우 좀 지수대가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 그 무역 분쟁과 한일 그 무역 마찰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재료들이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수 전망 역시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에 호재 거의 없고 지금 돌발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급락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여기 나와 있는 주가 자산 비율로 밸류에이션을 구하는 PBR이 낮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 PBR이 코스피가 0.76배 정도로 좀 나타나 있는데요. 0.76배 수준이라는 것은 지금 10여 년 전에 그 금융위기 당시에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이랑 거의 동일한 밸류에이션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과거 최근 10년 동안에 보면 PBR 0.8배에서 주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항상 수익을 줬다는 그런 과거의 경험이 반영된 그런 전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850선은 무난하게 지켜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공통된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어서 사실 그 주식으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입니다. 따라서 다른 대체 상품에 대한 그런 이렇게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선호되는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실물로도 좀 투자를 하지만 펀드로도 투자가 되는데, 만약 올해 초에 금 펀드에 투자했다면 지금 수익률은 27%로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좀 금리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권도 좋고, 그다음에 안전자산도 있고, 또 금리와 관련 있는 달러도 지금 올해 좀 각광을 받는 투자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식으로 좀 눈을 돌리게 되면 지금 현재 사실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또는 경기 방어주에 대한 관심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업종으로 전체가 좋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상대적으로 무슨 실적이 훨씬 더 월등하든지 아니면 특화된 장점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최근에 가장 또 각광받는 것이 이 고배당주인데요. 올해 사실 저금리가 금리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지금 주가가 많이 낮아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올해 내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주 증시 전망은 미국의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 부과가 지금 9월 1일부터 시작되어서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지난주에 크게 부각되었던 악재들 중에 일부가 좀 해소되었고,
여기에 그 추가적으로 대형 악재가 뭐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재료 노출로 인한 반등 시도는 한 차례 정도 있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는 8월 최종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수출도 감소하고 무역 수지도 올해 1월 이후 최저치로 지금 감소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지금 무역 수지부터 좀 살펴보면 지금 8억 무역 수지가 여기 나타내는 것처럼 17억 2천만 불로 지금 나타나 있는데요. 지금 올해 그 11억 달러 흑자 이후에 상당히 가장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것이 그 전년 대비로는 74% 정도 지금 감소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8월 달은 올해에서도 안 좋았고 작년 대비로도 매우 안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안 좋았던 이유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좀 부진이 기록되고 있는데 8월 수출액은 지금 지난해 대비 13.6% 정도 감소를 해서 한 442억 달러를 기록했고 뭐 작년 12월 이후 9개월 연속으로 지금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품목 보시면 역시 수출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가 30.7% 감소해서 가장 크게 하락했는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것은 자동차 경우에는 오히려 4.6% 좀 상승했고요. 여기 또 선박 같은 경우는 168%가 증가해서 지금 운송 장비 업종이 자동차와 지금 조선인데 이 두 업종이 상당히 지금 수출이 좋다. 결국 이 둘 업종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좋은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국가별로는 중국이 지금 21% 정도 감소해서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뭐 유럽 연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그 8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규제 등을 좀 꼽고 있었는데 지금 수출 부진이 우리나라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제무역기구인 WTO에 따르면 지금 전 세계에서 수출을 작년에 많이 했던 10개 국가를 조사한 결과 6월 기준으로 지금 전년 대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여파가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국내적인 그 요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 일본의 그런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8월 대일본 수출이 6.2% 감소했는데 이는 뭐 지난 상반기 감소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소재 수출이 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그 한국에 대한 전체 수출도 한 6.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서 일본이 좀 더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8월에도 수출 감소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해결점이 없는 그 수출 부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작년 12월부터 수출 감소세가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는 그런 기저효과에 따라서 오히려 좀 착시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어서 뭐 심리적으로는 안정감 찾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국내 정유업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그 타당 시설을 이미 완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되는 국제회사기구의 그 선박기구 규제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뭐 여기 환규제라고 나와 있는데 뭐 IMO 국제회사기구 약자죠. IMO 2020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내년 선박유에서 황항량을 기존의 3.5%에서 0.5% 미만으로 낮춰라라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이 내용입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뭐 디젤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디젤을 좀 섞어서 황항량을 좀 낮춰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타당 설비를 갖추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황이 많이 포함된 그 지금 원유가 두바이 원유인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 두바이를 들여와서 타랑 시설로 정제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지금 원가 하락이 좀 기대되고 있어서 좀 수혜 예상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올해 상당히 부진했던 정제 마진 같은 경우가 내년에는 배럴당 한 $7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BEP 수준이 한 3.5불이기 때문에 $7 정도 수준이면 상당히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그 지금 내년에 그 영업이익이 한 지금 4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S-오일은 한 51% 정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코스피가 올해 지금 사실 지금도 안 좋지만 지속적으로 약세 가능성이 있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정유주들은 대표적인 배당주들입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현재 기준으로 올해 약 4.6% 배당 기대되고 있고, S-오일은 사실 이때 주가가 낮았을 때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약 2% 정도대 초반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S-오일 같은 경우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4% 이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둘 다, 이 두 종목 다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황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좀 높은 배당까지도 역시 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라도 눌림목, 지금 뭐 쫓아 사시는 것보다는 눌림목에서는 관심 갖고 좀 신규 편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세계 기사 모두 검토해 보았습니다. 9월 시장은 뭐 특별하게 새롭게 부각되는 악재는 없어서 일단 꾸준하게 반등 시도는 나올 것이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추석 이전에 뭐 한 차례 뭐 반등 크게 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신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체크 김영희였습니다.